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28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부동산 우리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또 처분, 양도할 때 내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30회 시험 나오고, 또 그 전에 다음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자가 부과하는 조세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씩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시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취득할 때,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또 처분,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일단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상속세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될 때 무상 이전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이게 뭐예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 상속세입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때 우리가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증여세, 살아생전에, 이번에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무상 이전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 증여세예요. 그러면 증여세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도, 자, 얘네들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예요. 자,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친구 누구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얘는 재산세 친구죠. 건축물을 보유할 때, 건축물 보유할 때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유세 세 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세 가지. 그 다음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요거 먼저 틀을 딱 잡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또 보면 어떤 세금들은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그 29페이지에 그 표가 있잖아요.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여러분 취득세,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 밑줄입니다. 그 표에서, 여러분 교재 29페이지 상단의 그 표에서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얘네들은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이렇게 취득과 보유,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얘네들을 딱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항상 제가 그랬죠.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예전에 MBC TV에 전파견문동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앉아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나오는데, 걔들한테 사전에 어떤 단어를 보여주는데요, 시청자는 볼 수 있고 알아요. 자막에 떠요. 근데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얘네들한테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이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걔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기초인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단어를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얘가 나와서 힌트를 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개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단어 뭘 얘기하는 건지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힌트로 나옵니다. 점수가 500에서 400점으로 점수가 떨어지는데 두 번째 힌트로 얘가 딱 나오더니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독립세, 부가세, 부가세라는 것을 여러 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어른들한테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뭐라고 힌트 주냐면요. 부가세.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요. 자, 얘네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잖아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방교육세 제가 말씀드렸고 또 종합소득세 한번 볼게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합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시에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득세 납세무자는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낼 때 모두 같이 계산하냐면 지방소득세도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같이 이제 계산해서 냅니다. 부가세로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 이런 식으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따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따로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서 여러분요. 취득 보유 양도에서 취득 보유 양도에서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제가 따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따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 시 또 보유 시 양도 시부가 되는 세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표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예요? 금방 했네요.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그래서 얘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시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가 그래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인지세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다고, 즉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보유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고 또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자들이 법에 만약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해석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고 이렇게 되는 견해가 있는데 문제를 봤더니 인지세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정답이 되면 그것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서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지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탄생한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보유 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또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즉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 어떤 애요? 지방소비세예요. 지방소비세. 그래서 요 얘기인데 얘네들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한번 봤더니 6시 내 고향인가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단막 코너가 있었는데, 자, 거기 코너에서 어떤 부부가요, 농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동네에서 인기 짱이에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형광등이 고장났다, 자, 나갔다, 또는 농기계가 고장났다, 그럼 다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그럼 이 아저씨가 일하다 말고 딱 전화를 받아요. 알았다고 하고서 쏜살같이 가가지고 농기계 고쳐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 아저씨가 인기 짱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 너무하더라고요. 왜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부부가 일하다가 이 아저씨가 쏜살같이 가버려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거기서 칭찬받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뭐 막걸리 한 잔 주는 거 있으면 그거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은 누가 하냐? 아줌마 혼자 남아서 다 하더라고요, 밤일을. 야, 진짜 이 아저씨. 근데 여러분요, 자,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 동네 일이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요. 농부지. 자,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책임은 어떤 거예요?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동네 일이면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농부 아저씨 다 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딱 동시부가 되는 세금을 알아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취득, 보유, 양도 부과되는 세금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29페이지에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거기 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이걸 해놓고 이걸 알아둡니다. 28페이지 8번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 별표시 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봅니다. 용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또는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유통과세, 유통세, 학자들이 얘기해요. 유통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왔다 갔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 어떤 게 보유과세냐고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같은 세금들을 우리가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용어 설명 하나 드렸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28페이지 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다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29페이지 표에 다 나와 있고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을 밑줄 걷죠? 딱 기억하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021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요. 기억번 재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죠. 보유.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취득에도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죠.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탈락이고 리을번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과 보유에.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리은, 리을, 미음번 4번인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요. 정확히 다 몰랐어도 우리가 1년을 세법을 공부하면 재산세, 종부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를 빼면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 리을, 미음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보면 조세부과의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을 이해하면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근데 언제 설명드리냐면 제가 취득세 강론할 때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참고고요. 31페이지 조세 용어 정의. 자, 31회 시험에서는 이 조세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다 차차 배우게 됩니다. 자, 수업 그 속에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수업 속에서 대충 다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쭉 넘어갑니다. 34페이지 15번에 조세 징수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35페이지 16 가산세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세 총론에서 징수 방법, 작년에는 조세 징수 용어 알고 있는지 쉽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든 이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산세 관한 이런 내용들 올해 가산세 관한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수 방법과 함께. 그래서 16번 별표에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조세 징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조세 징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잠깐 봅니다. 시 한 편이 나오는데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멘탈을 위해서요, 우리가 한두 달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지난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겨울, 이 추운 강철 같은 바람 부는 이 겨울을 견뎌내시고, 새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지고 무더운 여름, 시련의 여름을 견뎌내시고 다시 가을을 맞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우리가 공부는 여러 가지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시 한 편 읊어드릴 건데, 어떤 분은 그냥 진도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그냥 이렇게 인강을 빨리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저와 함께 같이 호흡을 맞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제가 특별히 31회 시험을 치르신 분,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을 위한 헌정시입니다. 31회 시험 아깝게 안 되셔서 다시 지금 우리가 1, 2월 기초과정부터 이제 기본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꾸준히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32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최종 합격에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합격했는데 장롱 속에 자격증이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개업하시고 이렇게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시험은 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공인중개사 간판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생채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험을 넘고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께, 자, 여러분 30일에 시험 보셨던 분, 다시 32에 도전하는 여러분께 갈채와 그 용기의 응원의 갈채를 보내면서요, 여러분께 시 한 편 제가 준비했습니다.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정호승.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너를 위한 것. 울지 말고 그대 이 꽃을 보라. 오랜 기다림과 사랑의 흔적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일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삶의 보람도 느낀단다. 절망할 필요 없다. 또 다른 꿈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꽃도 그대도 바람에 온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 이겨낸 후에야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널 사랑하기 위해 이 꽃은 피었다. 너도 누군가의 꽃과 별이 되라. 장미는 장미로, 바위는 바위로 저리 버티고 있지 않나. 모래는 적지 않다. 모래는 바위다. 너는 작지 않다. 너는 세상이다. 절망할 필요 없다. 또 다른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징수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제가 쭉 이제 징수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이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징수 방법 설명을 드린 건데, 일단 설명을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이걸 흐름을 머릿속에 쭉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는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강론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잘 들어봅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또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죠. 과표.
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결정돼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 요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했어요?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면 뭐라고 했어요? 종량세 이랬습니다. 그럴 때 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관청에서 과세 주체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을 누가 할 것이냐. 자, 보시면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신고 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용어를 달리하느냐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인데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예요. 자, 요거요. 하여튼 신고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 어떤 세금은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징수 방법 크게 신고 납부 보통징수예요. 지방세에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방법.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보통징수요.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여러분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요. 그 다음에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납부 기한 내에요,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의 끝인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고지서 받고서 납부 기한 내 미납부예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는 지방세 가산금이라는 게 정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때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자, 어떤 때는 가산세고 어떤 때는 가산금이냐? 자,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에요. 차이점은. 자, 그런데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는 가산금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이 가산세라는 것은 가산세는 한번 보세요. 신고행위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행위와 가산세는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예요. 자, 그럴 때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를 불성실한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여러분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요 어떻게 적용되냐?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신고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40%, 20%,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40%, 20%, 10% 정도입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지났으니까 신고불성실세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신고납부기한 지났어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즉 10만 분의 25에 0.025%의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국민들은 2020년도까지 지방세 이렇게 적용됐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보세요. 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1일 0.05%.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에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가산금이고 어떤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헷갈린다고 2020년도부터 국세는 이미 바뀌었었고 자, 올해 2021년도부터 지방세도 이제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되고 여기에 뭐로 바뀌었냐면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지방세도 신설이 되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헷갈려 하니까 이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산금 규정과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이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한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를 결정합니다. 다시 이 과세권자가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요.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 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20만 원이 가산세가 그러면 여기서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자, 고지서 보낼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봅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자,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고지서 바꾸서.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아까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종전에는 가산금이었는데 이제 어떤 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이렇게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통징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느냐? 그 징수의 예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딱 요거만 알면 돼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저희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애들이 신고납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신고납부한 애들을 꼭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의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나쁘지 않네 미납부하면 종전의 가산금, 이제 나쁘지 않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보통징수라는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재산세 나오면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누굽니까? 소방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이건 신고납부 원칙이고,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얘가 보통징수입니다. 자 건축물을 보유할 때 그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됩니다. 또 지방교육세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아까 제가 신고납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보통징수로도 징수되네요. 자, 지방교육세를 보시면 항상 뉘집자식이나 떠올려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다 보니까 그때 다르죠.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얘네들 내면서 얘도 같이 냅니다.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 얘네들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내면서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할 때 얘도 보통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 부가세들은요 따로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제가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국세니까 안 썼지만 이따가 나오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애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두 가지 딱 알아두세요. 일단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얘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데 원칙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아 진짜 올해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계산한다. 납세 의무자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요,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고의서가 날라와요.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고의서 유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국세에서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 종부세 하나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국세들은 또 종부세 말고 웬만한 국세들 뭐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 종류니까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정부 부가세는 국세, 종부세. 자,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종부세도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납부다. 이렇게 신고납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반드시 머릿속에 이 징수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필기를 뭐 해 놓으시거나 반드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거기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요 흐름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딱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가 필기하시던가 해서 요거를 머릿속에 딱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택에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가산세부터는 2차적으로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자,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 징수로 징수가 되는데 이 고유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데 세금을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 종전까지는 금이었는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는 즉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거기서 날라오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 등등이 그렇다. 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고유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납부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요. 34페이지 15번 조세 징수입니다. 신고납부, 국세 신고납부에 의여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세에서는 자 밑줄입니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고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신고납부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업소분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국세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밑줄, 그 다음에 등등등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 밑줄이요. 신고납부 할 수 있죠. 밑줄. 자, 양가로 2번 34페이지 보통징수, 국세 정부부가세, 의 보통징수란 밑줄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식. 자, 35페이지 세목 예 밑줄입니다. 재산세 밑줄,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징수예를 꼭 아셔야 되고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PPT 화면을 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보시니까 자 신고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납세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는데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2차적으로 세금 다시 계산하죠. 그래서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납부지연은 가산세. 종전에는 가산금이었는데 고지서 받고 세금 안 내면 가산금이었는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그렇다는 거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세, 소득세 포함 미줄이었죠. 등등등.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미줄.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자 그럴 때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납부 지연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종전에 가산금이었는데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그렇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등. 국세에서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농어촌특별세,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따라서 자 정부부가세 하는 거고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른 거고.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징수, 원천징수라는 게 뭔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원천징수, 특별징수. 자, 어떤 얘기냐면 근로소득세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로소득세요. 근소세. 예. 여러분, 근로소득세는 예전에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별했어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세. 그래서 갑근세 여러분들이 줄여서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갑종과 을종에 대한 구별은 없어졌고요. 이건 뭐 우리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이제 글로벌한 시대다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무했다가 다음 주에는 뭐 유럽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 갑종과 을종 없앴고 근로소득세입니다. 근소세. 얘 누가 납세무자냐면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근로자예요. 근데 근로소득이니까 근로자가 납세무자인데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누가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누구한테? 사업주에게. 그래서 사업주가 소득세,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에서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떼고 주잖아요. 이런 거 등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동시에 같이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요. 자,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뗍니다.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특별징수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 원천징수요. 31회 시험 때는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보통징수란 징수할 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보통징수인데 보통징수란 해놓고 특별징수 내용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31회 때 정답점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말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35페이지 양가로 3번 특별징수 봅니다.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목, 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배출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소득세 일부는 제가 근로소득세로 근소득세 뗄 때 사업주가 지방소득세 함께 떼서 내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기출문제 거기 나와 있죠? 31의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지.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보통징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6번 가산세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일단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쭉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오늘 우리 배운 것을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쭉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자, 복습만 조금 잠깐 배운 거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목 운동하시고요. 제가 항상 강의는 수업 말미에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훑어드리고 리마인드 해드리고 핵심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 리마인드한 복습하는 시간을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빨라가지고 뭐 쭉쭉쭉쭉 훑어주고 지나가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걸 배웠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앞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 복습 시간을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복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은 쭉 한번 이런 것들 공부했구나 떠올려 보는 거고요. 이 복습에서 여러분들 복습 시간은 특히 나중에 요 복습 시간만 따로 이렇게 이제
앞부분만 하면 4시간 정도면, 아니면 한 2시간 정도면 끝부분만 뽑았을 때는, 아니면 앞부분만 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면 전체 이 세법 내용을 4시간 정도면 압축해서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한 거 다 까먹었는데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상기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나중에 복습용어로 이렇게 쭉 한번 들을 때, 그랬구나. 이게 딱 한번 빠르게 전체 내용을 딱 들으면요, 딱 감이 와요.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복습하실 때 좀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 다 까먹었는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한번 듣고 이런 거 공부했었구나,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귀에 특별히 안 들리는, 내가 저거 배웠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앞부분을 한번 가셔가지고 인강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시 들어보시고, 자, 특히 시간 없을 때 복습용으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그 위력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이 빠르게 제가 훑어주고 지나가더라도 이거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출제 비중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 조세 우리가 의미 특징에서는 다른 건 교양이었는데, 세금 우리 납부 이행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 금전 납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과 또 분할 납부가 허용됐습니다. 자, 그럴 때 허용되는 세금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자, 가급적이면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뭐 저 안 되면 이걸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복습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소리만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또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셔서 카페에 오셔서 그걸 보시면서 복습하셔도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고개를 들고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허용 여부를 OX로 했었습니다. 취득세는 물납 X, 분할 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X고, 재산세 물납 O, 분할 납부 O,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재산세만 모두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 물납 X, 분할 납부는 O,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 납부는 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공통적인 성격도 공부했었습니다. 자,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는 것. 그럴 때 지방세는 특별히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특광도가 과세 주체 현석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3가지.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또 특광 시군세가 있었는데 어떤 거요? 지방소득세요. 그럼 다시요.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다 특광도. 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문제 풀 때 지방세는 국세는, 그러면 그 국세만 걸어가는지 지방세만 걸어가는지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분류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간접세는 부가세 등이 그렇다더라. 납세 의무자와 담세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시험과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지,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보시면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인데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게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 종량세, 6,000원 금액의 수로 정되니까 정액세율 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세, 부가세.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세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인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반을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인데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항상 족보, 뉘집 자식입니까?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아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드높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입니다. 자,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 요건 좀 기억할 수 있겠죠?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종농이.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세계 있을 때만 농특세가. 원칙은 없고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하여튼 얘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뭐 양도소득세에게 10% 부과된다 틀립니다. 활동에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 시에만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요거 딱 틀을 잡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면 되는데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 시에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시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 보유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돈 내리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취득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치세, 지방소득세, 농부 아저씨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 제가 읽어드렸고 징수방법에서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징수방법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방법 나눠진다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의 체계. 여기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유서를 발급해서 징수합니다. 자, 근데 고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역시 종전에는 가산금인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렇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유서를 발급해서 징수합니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종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2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재산. 고유서 날라오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국세에서 정부부가세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는 고유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고유서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웬만한 국세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은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다. 자,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힘든 부분이 생겨도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실전에서는 제가 함께함을 낄 것이고 시험장에서 음성이 들 것이고 여러분 좋은 성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새해요. 자, 열심히 자, 흔들림 없이 내가 공부하겠노라. 코로나 추위 자, 어떻든 간에 극복하고 끝까지 잘 버텨내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